이렇게 일단 전직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되고 앞으로 현역 의원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줄소환까지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침묵을 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개인의 일이라는 건데요. 지난 8월 그때와는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어제 기소됐습니다. 우리 당을 탈당했다고 해서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공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대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따로 입장 내실 계획 있으신가요? 좀 뭐 아시겠지만은 그 당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 구속됐으니까 좀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길 전 대표 외부인 개편 내려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춘 듯한 장면도 잠깐 포착이 됐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근데 최병우 의원님, 어제 이모경 대변인 얘기는 당에 공식 입장 없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어요. 송 전 대표 구속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변호인의 접견 금지 조치,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는 막가파식 인권 침해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속 당시에는 이제 본인들이 좀 뭔가 불편하니까 이제 그 입장을 내지 않은 거고, 뭐 검찰이 뭔가 그 조치를 내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그 어떤 꼬투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법률 절차에 따른 조치, 조금이라도 법을 안다면 그 이모경 대변인이 아니면 민주당에서 그런 것들 충분히 저는 인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일반 국민들은 이제 뭐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저런 그것들이 어느 정도 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주장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를 가지고 무슨 뭐 사적 보복이니 뭐 하는, 저건 전부 다 정치적인 용어예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저는 너무나 좀 책임감이 없다, 이런 느낌을 유권자들로부터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반론 아닌 반론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재판부가 유창훈 판사가 뭐 구속시킨 거에 대해선 비난의 화살을 법원 쪽으로는 돌리지 않고 여전히 검찰 쪽에 사적 보복 하듯이 남용한다, 막가파식 인권 침해다, 이 부분이 좀 앞뒤가 맞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유창훈 부장판사, 영장 전담 판사신 것 같더라고요. 일전에 그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했을 때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까지 재판부를 상당히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 발부를 하니까 국민의힘은 조용하죠. 근데 저는 여야를 다 떠나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비판을 하거나 지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판단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일전에 이제 돈봉투 이른바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당에 지금 현 본인 뭐 있을 때 아니지만 이전 대표 시절에 벌어졌지만 당의 대표로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걸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8개월이 지났고 송 전 대표는 당시 직후에 조기 귀국하자마자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탈당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당의 입장을 또 내라, 이런 뭐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송영길 전 대표 입장이 저희 당을 떠난 분이기도 하면서도 그 검찰에 가서는 검찰은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짜여진 각본대로 수사를,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나는 재판부에 가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오늘 아마 우리 당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거기에서 입장문을 낸 것 같습니다. 그 입장문을 저도 뭐 와가지고 지금 뭐 찾아보고 보니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좀 과도하게 가족까지 못 만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헌법상에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데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송영길 전 대표를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박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검찰의 써오던 수법 안약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한 대변인께서도 이제 당 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이후에
앞으로 입장 표명은 계획이 없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예. 일단 상황을 좀 보시죠. 근데 뭐 현재까지 우리 당은 우리 이모경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탈당한 저희 사람이기 입장을 때문에 갖고 개인 있습니다. 입장. 예. 알겠습니다. 짜장면 먹방과 당시 아까 핸드폰 휴대전화로 촬영한 화면이 바로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송 전 대표가 귀가하지 못했고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여러 아우성들, 고성들을 저희가 화면에도 저희가 잠시 준비했습니다. 글쎄요, 송 전 대표의 구속에는 일단 당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고 다만 접견 금지 조치에는 비판 논평을 했고 이런 연장선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박원석 의원님.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앞으로 공천 점수 깎는 건 없을 것이다. 이거 좀 논란거리가 있던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저게 이제 확정된 입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해는 좀 안 되죠. 아직 검찰 수사가 저기에 대해서 진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5대 비위 사건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뭐 감점이 없거나 공천 불이익이 없다고 선을 긋는 거는 자칫하면 나중에 이제 큰 역풍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있고 5대 비위의 기준으로 보면 저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뭐 성희롱, 갑질, 음주운전, 채용 비리 그 금품 수수가 있어요. 전당대회, 그러니까 정당의 내부 행사인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받은 거는 금품 수수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것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안 내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탈당을 했지만 이게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예. 현역 의원들도 여기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 대상이 돼 있습니다. 정당 내부에 그게 오랜 관행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관행이 지금 시대에도 용납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아니라도 당연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 당사자가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어쨌든 이 도덕성의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대목이고 만약 저런 일이 다른 정당에서 예. 상대 정당에서 일어났다면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관대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예. 당내에 이러저러한 도덕성 논란이나 어쨌든 저런 문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민주당이 아무런 입장을 못 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총선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계속 민주당은 그 어떤 입장도 못 내고 이 상황에 그냥 끌려만 갈 건가. 사실 이런 생각해보면 의문을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11명인지 21명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줄줄이 검찰이 비공개든 공개든 소환하면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입장을 내는 것도 어렵지만 또 안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이를테면 그 현역 의원들이 검찰에 불려 나가면서 그게 이제 공천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논란이 있을 때 아마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만약 공천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면 이게 저 원칙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럼 뭐냐 이런 반론이 당내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곤혹스러운 대목일 것 같아요. 그 성희롱, 갑질, 뭐 음주운전, 채용비리, 금품수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감점이 없다라고 대략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돈봉투 사건. 그런데 비명계 아주 일부에서는 원외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게 돈봉투 전당대회 경선 이후 이게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 아니냐는 비판도 오늘 동시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8월과는 달리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이후에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를 놓고도 비명계에선 이런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 부장판사께서 엄청난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판단하셨기 때문에 국민에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유창훈 전담판사죠. 영장 기각 사유 중에 저는 이렇게 자세하고 숨이 일관하며 나름대로의 논리가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근래에 보기 드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 독재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특히 이번에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 때는 기각을 시켰던 그렇죠. 판사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정치 판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앞서 영상에 봤듯이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했을 때 유창훈 부장판사를 향해서 거의 최대치의 극찬을 쏟아냈던 민주당 몇몇 의원들인데 발부가 됐고 김종민 의원 얘기는 정치적 판결이라 공격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 지키려고 송 전 대표에 대한 입장 표명이 그래서 없는 거 아닌가. 비명계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얼마 전까지 유창훈 판사를 그렇게 띄우고 칭찬하다가 갑자기 정치 판결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판결을 봐도요. 상당히 그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비하면 억울합니다. 금액이 송영길 대표의 뇌물은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은 거의 800만 불이면 100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그다음에 배맥수도 200억이 넘고 무엇보다 이제 위정 교사까지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구속 안 하고 내 말기에 발부되는가? 뭐 이런 이제 상당히 억울함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저 금품 수수를 했는데 공천을 배제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치자금법이거든요. 돈을 주고 받은 건 필요적 공범입니다. 준 사람이 처벌되면 받은 사람도 반드시 처벌되는 필요적 공범이란 말이에요. 잠시만요. 좀 천천히 꼭꼭 집어서 하고 싶어서 돈봉투 사건의 규모가 한 사람당 뭐 검찰의 생각으로는 200~300만 원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부분이 나중에라도 법적 문제가 됐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검찰은 이제 300만 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이 기소가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정치자금법과 그다음에 그 공직선거법은요. 100만 원만 넣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버려요. 예. 100만 원. 근데 봉투에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러면 이게 100만 원이 안 녹겠습니까? 그래서 윤관석 의원은 봉투에 100만 원 들어있었다. 봉투에 100만 원 들으니까 한 80만 원 오지 않겠는가? 이런 게 꼼수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걸 공천에서 금품 수수로 봐서 배제 안 하고 만약에 공천에서 당선까지 됐다. 그러면 19명, 20명 대거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왜? 하나가 유죄가 되면 줄줄이 유죄가 될 겁니다. 그 20명 가까운 의원 중에 일부는 녹취록에 이름도 나와요. 예. 저는 반드시 이게 공천 배제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래 봅니다. 그 단순히 당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천 점수 안 깎는 게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민주당 일부 비명계 원외 모임 가운데 한 명인 민주주의 실천행동에서는 송 전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정치 공세 편승이다. 왜냐하면 이게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2년 전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바로 이재명 대표다. 자신의 지역구 계양을을 이재명 대표에게 상납까지 했다. 그 한민수 대변인님, 제가 뭐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이 미온적으로 뜨뜻미지근한 대응 때문에 이게 계속 어떤 얘기가 나와도 당내에서 이런 비판, 저런 비판, 앞으로 또 줄줄이 뭐 20명 가까이 소환이 되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 비판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비판들 뭐 감내할 부분이 있으면 있고 감내하고 정면 돌파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죠. 근데 저런 좀 전에 우리 화면 보고 있는 저런 주장에 대해서 예.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뭐 얼마나 공감하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에서 있었다고 의혹이 불거진 사건하고 예. 이재명 대표의 최대 수혜자라는 얘기를 그래 맞아 할 국민들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뭐 좀 전에 우리 서 변호사가 얘기했으니까 뭐 간단하게 하면 아니 쌍방울 그렇게 2년 가까이 수사해서 무슨 처음에 뭐 했습니까? 변호사비 대나보다 다 사라지고 무슨 이제 방북비로 했는데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소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검찰이 반성부터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또 판사를 비판하고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보십시오. 좋습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으면 송영길 전 대표 저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빨리 좀 종결해달라, 수사해달라. 아니 이게 몇 달째입니까?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면서 아니 돈 받은 사람들 의원들 19명인지 20명인지 재판관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원들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지금 고소고발을 한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빨리 그분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든 아니면 지금 벌써 몇 달째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주당을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19명이 됐든 9명이 됐든 한 명씩 부를 거 아닙니까? 또 포토라인에 세울 겁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항변을 하더라도 검찰은 또 이게 혐의가 있다고 불려서 계속 또 모욕을 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타격을 주기 위한 이런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검찰도 좀 반성할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럼에도 첫 번째 검찰 구치소 조사부터 불응한 송 전 대표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서 가족이 크게 반발한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